오늘 화요일이니까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뭐 측정이 안 되잖아요. 네. 대외 리스크는 예.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 그냥 나타나는 후행적인 지표들만 보고 이렇게 될까 추측만 할 뿐인데 그렇죠?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추측인 거고요.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워낙 한 사람이 비극적인 그런 사태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그거를 준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분위기를 그렇게 양 큰 대국이 그렇게 몰고 가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수급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물론 이제 주가가 코스피도 지금 뭐 계속 무겁잖아요. 네, 예. 2,700포인트 어제 턱걸이는 했지만 일부 기사 발췌 내용들 보면 2,600선도 답보할 수 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고 네. 약간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네. 근데 물론 저렇게 공포심이 좀 자극이 될 때는 단기적인 바닥이 나오고 반등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지금 네. 수급 보면 이제 뭐 SK 하이닉스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어제까지. 오늘 아침도 좀 전에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이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하고의 그 합자된 낸드 플래시 팹이 이제 오염 얘기로 네. 반사 수익 이것도 근데 재료는 이미 노출이 다 돼가지고 호재라고 하지만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진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접전을 한다면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위키한 약점이 있죠. 있어요. 그쪽에 뭐 이제 그 소재에 관련된 그렇죠. 예. 네. 그 필라듐이라든지 이런 핵심 소재들이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 공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거기에다 뭐 이제 뭐 중국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원자재에 대한 공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린 재료가 없으면은 이 가공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원자재 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죠? 안정을 찾아도 시원찮은데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걸 수입해 와야 되는 환율도 오르고 네. 이중고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이익을 추정하는 추정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것을 선반영하는 주가가 무거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재료가 반영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진행형이라서 좀 봐야 되겠고. 뭐 개별주에 대한 그 수급풀이는 뭐 혹시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걸 보기도 애매하고요. 지금 방금 박지원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종목들 수급 동향도 보게 되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된 종목들 위주로 예, 그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뭐 가장 게 뭐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국산화된다. 예, 이제 삼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니 조만간에 이제 그 식약청에 판매 허가를 신청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이벤트 뭐든지 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것보다는 그 이벤트성 단기에 대한 접근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일단은 그 내일 모레라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한이 내일 모레라고 이제 16일 내일이네요. 예. 현지 시각을 고려한 현지 시각? 뭐 어쨌든 뭐 한 달 하루 반 뭐 이 정도 수준일 텐데 뭐 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고조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좀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온 소식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 예상. 네. 그러면서 대사관 키예프에서 우크라 서부로 이전 이렇게 기사가 네. 나왔단 말이죠.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면은 보통 대사관을 이렇게 빼는 경우는 이게 흔치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대사관을 지금 빼버렸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임박했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근데 들고. 이게 참 애매한 건데요. 이거 저도 뭐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영국의 소재한 러시아 대사가 살짝 뭐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가 네. 말실수라고는 바로 정정은 했지만 나토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안할 있다. 수 있다. 예. 이런 얘기 나오니 러시아에서 바로 반응을 해서 그렇지. 그런 예. 건 좋다. 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도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나토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너희랑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우리의 안보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지금 거기에 다 직결돼 있는 상황이 있는 건데 정치적인 거는 상당히 좀 이제 여러 국가들의 그런 이슈나 그 자국의 이익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명확하게 뭐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뭐 미국의 금리 이슈까지 복합적이라서 네. 우리한테는 좋은 재료는 아닌데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뭐 기업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기업 보죠. 기업은 그러면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저희가 이제 고급스럽게 네. 좀 약간 포장하지만 그때 테마, 네. 모멘텀 이거 따라다니지 말고 네.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좀 집중하는 네. 단기적으로 네. 뭐 그렇다면은 어느 쪽? 저도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딱 나오고요. 네. 지금 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봤던 내용으로는 중국도 지금 네팔 쪽이랑 약간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마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북유럽이든 유럽 쪽,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서 그렇게 가면 또 남북 국산에? 문제까지 가야 되는데. 예. 자국의 이제 방위력,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북한이 관련돼 좀 가지고 조용하잖아요. 네? 1월, 2월 초까지 지금 미사일 7발 쐈거든요. 네. 좀 조용한데 그 ICBM 준비하는데 5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네. 그러면 1월 초부터 50일 카운팅을 해야 되나.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계속 확산되고 그런다면은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20날 끝나잖아요. 네. 뭐 하여튼 그때 또 예. 저기 되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일단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 지금 핫한 종목 저는 핫한 그 산업 쪽으로 가고 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예.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에 주력이 좀 돼 있는데 기존의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이 규모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수익 부분은 이렇게 아주 좀 적은 수익이지만 이게 거의 확정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이제 작년부터죠. 2025년까지 국방 예산이 연평균 한 4.6% 정도를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4조 정도 이렇게 지금 국방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계속적으로 요즘 나오는 이제 수출 방산 무기에 대한 수출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이 늘게 되면은 방산업체들의 매출액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하나 이제 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F-35 같은 경우 비행기도 이제 여러 국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비행기 단가가 떨어진다. 네. 비행기 단가가 떨어져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개발비 이익을 다 빼고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방산업체가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많이 수출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이 극대화되고 영업이 마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본업 자체가 이제 엔진 부분, 이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보잉 지금 현재 그 F-21 KF-21에 대한 엔진 부분들도 이제 얘네들이 만들어서 이제 당사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보잉 쪽의 엔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위탁받아 가지고 생산이나 이런 부품 같은 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로 이제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와중에 보잉의 또 이제 부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재고가 많이 소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또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가 있습니다. 이 하나 디펜스가 이제 얼마 전에 자주포 이집트의 2조 원. 네, 물론 이제 뭐 일부 보도가 이제 조금 저기에서
국내 이제 수출입은행이 론을 제공하고 네. 80% 이상의 그 대금에 빌려주고 뭐 이렇게 했다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뭐 방산 무기 수출할 때요. 대부분 다 선진국에서 론을 빌려주고 이제 오랜 시간 자동차로 동안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 상환해주고. 현대차를 팔 때, 팔때 예. 현대차 계열의 예를 들어서 뭐 현대캐피탈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뭐 할부 팩토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는 그런 있죠. 그런 네, 네.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현물로 대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차환을 하든지. 네. 근데 이제 조금 그 뭐랄까 신용 리스크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이집트에서 만약에 뭐 네. 디폴트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분야를 해서 이제 이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될 건데,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솔직히 뭐 이집트가 저기 하게 되면 우리는 수혜주구나 공짜로 다니죠. 뭐. 뭐 피라미드로 받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수혜주나를 다닐 때 뭐 하여튼 뭐 여러 이런 농담인 계약 거고. 컨트랙 예. 그 조건이 있겠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출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뭐 호재로 볼 수 있겠고, 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무기 수출이라는 걸로만 이게 편해야 할지. 보통 이제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수출 네. 관련 기업은 글로벌 펀드들이 잘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게 대량 살상 무기라고 보다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힘이 센 상황에서는 네. 누가 건들지도 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의 힘을 키우는 그런 방위적인 부분으로 좀 보셔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부터 일단 올해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그 실적을 확실히 견인할 수 있는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1분기에 이집트 자주포 수출 진행했고요. 2분기에 이제 호주에서 진행하고 작년부터 진행했던 레드백 장갑차 선정 부분에 대해서 하나 디펜스가 레드백이라는 장갑차를 지금 갖다 시험 평가 중이고요. 네.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테스트가 다 끝났고 2분기에 이제 그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선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가장 유력하게 되고 있고요. 네. 이게 한 5조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 이거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장갑차 교체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 20조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5월 중에 한 3개사로 이제 압축을 해서 선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2027년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된 거는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그다음에 라인 메탈사의 장갑차, 그다음에 미국의 브래들리사 쪽에 이제 장갑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뛰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레드백 장갑차 부분인 걸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3분기에는 또 KF-21의 초도 비행이 있습니다. 네, 드디어 그렇죠. 국산 전투기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퀴를 띄는 거죠. 예. 이런 7월경으로 현재는 예상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상 시험만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누리호하고 같이 겹칠 수 있다라고 하고 누리호는 기간은 좀 9월인가 10월 당겨질 거라고도 예.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그 카이 한국항공우주의 한창원 상무가 나와서 이제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때 내용을 참고해 보니까 최대한 지금 신중하게 네. 이번에는 뭐 모든 사항들이 실패 없이 네.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일정은 좀 당기는 걸로 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4분기에 원래 예정돼 있던 건데 네. 뭐 일단은 그것도 다 당겨지면 3분기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예, 우리 이게 보통 위성 발사체 쏘면 러시아에서 다 갖다 놓고 쏘거든요. 예전에 그랬었죠. 예. 이제 그게 이제 그것도 뭐냐면은 예전에 불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기를 무기 수출이 아니라 차관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맞아요. 무기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이제 한국의 모든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개발됐던 상황인 거고요. 우리 알게 모르게 러시아에서 들어온 기술들이 꽤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회전익, 이 프로펠러 기술도 많이 예.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이제 국산 그 해군에 대한 그 비행기
헬기 부분의 선정 사업 부분들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헬기도 카이가 만들지만 엔진 부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이제 뭐 사우디에서는 비오복합이라는 이제 드론 잡는 장갑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그 사우디가 이제 정유 시설 드론으로 폭격을 많이 당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북유럽 3국 이제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쪽에서도 이제 국산 자주포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좀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고 네. 이게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 번쯤은 다시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예. 좀 시류하고 분위기가 좀 맞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K 방산에 대한 조금 밀려 있는 상태.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참 주가가 무거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방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만 보게 되는데 이제는 방산도 하나의 그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한 100억 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수보단 수출이 더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산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전 세계 글로벌 5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국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시장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해지하는 위험을 피하는 수단으로 미국의 럭히드 마틴 주식을 사라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굳이 뭐 또 이렇게 선별한다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카이 이런 회사들. 실제로 이쪽 북유럽이든 이쪽에 이제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 현대로템이 말씀하신 K2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성능 시험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독일산 전차하고 지금 2개가 이제 테스트 중인데 국산의 K2 전차가 성능이 좀 많이 좋은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머지않은 미래엔 또 뭐 무인 전차 내지는 뭐 지금 자율주행 전차. 4세대 전차로서 이제 무인 전차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인명살상을 줄여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디다. 라는 걸로 소문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DB금융투자 얼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